트리니티 종합학원, 궁정, 샬롱, 티타임 등의 사교계 단어들이 어울리는 아가씨들의 학교. 다양한 학원들이 연합하여 탄생한 이곳은 키보토스 최대의 부지 면적을 자랑하는 학원입니다. 여기서 트리니티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교의 신학 개념인 삼위일체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나 상징 등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죠. 아가씨들의 학교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인 학생들끼리는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티파티나 시스터우드 같은 역사 깊은 동아리나 홍차부나 순문학부 같이 귀족 문화가 강한 집단의 경우는 사교계로 분류되어 일반 학생들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죠. 학원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타 학원에 비해 순진하고 얌전한 학생들이 많은데, 때문에 트리니티에는 학생들을 노리는 사기범죄나 스케방 같은 불량배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가씨들도 수틀리면 총질한다는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키보토스 공식 괴력료로 알려져 있는 학생들이 밀레니엄의 텐도 아리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트리니티의 3학년생이라는 점입니다. 미소노미카, 켄자키 츠루기, 와카바 히나타 등 말이죠. 이런 점을 보면 트리니티가 무법지대인 게엔나와 어떻게 라이벌 관계를 이어가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트리니티는 천사 플러스 대영제국, 미합중국 컨셉을 가지고 있어 게엔나와는 본래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트리니티 학생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대개 유럽 또는 미합중국 계열이며 그 중에서도 영국제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트리니티 종합학원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이것은 파테르, 필리우스, 상토스라는 세 곳의 학원과 그 외 수많은 분교들이 서로를 적대하며 분쟁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분쟁이 지속되며 그렇게 점점 피폐해져 갈 때쯤 이들은 이 끝없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1차 공의회란 것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기나긴 회의가 시작되고 끝내 이들은 모든 분교들을 하나로 합치자는 총의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 아리우스라는 학원만은 끝까지 이에 반대했는데,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분교가 이를 찬성한 시점이라 소수의 의견 묵살되고 분쟁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로 이곳은 트리니티 종합학원이 되었으며 평화롭고 부유한 귀족풍 아가씨 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트리니티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럼 트리니티에는 완전히 분쟁이 사라진 걸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현재 트리니티의 평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허례의식일 뿐 그 속은 과거 역사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티파티, 정의실험부, 시스터우드, 구호기사단과 같은 상류 사회로 넘어갈수록 온갖 권모술수와 권력 다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던 것, 음습한 형태의 학교폭력, 배신과 의심함기, 정치질 등 어쩌면 대놓고 사고를 일으키는 게엔나보다도 더한 악질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메인 스토리 에덴 조약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티브인 영국을 잘 반영했다는 이어서 트리니티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학원의 전경은 섬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호수 근처에서 물을 퍼다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타 학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자연친화적인 학원인 셈이죠. 둘째로 동아리마다 학생들의 지정 교복이 다른데 이는 과거 여러 분교가 합쳐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교복을 보고 어느 동아리 학생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셋째로 트리니티에서는 학원 내 유명한 학생들을 특이한 이명으로 부르는 문화가 있는데, 아즈사는 보충 수업부의 어른마녀, 우이는 고서관의 마술사, 스즈메는 트리니티의 달리는 섬광탄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끼는 거랑은 상관없이 말이죠. 다음으로는 트리니티의 동아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학생회 티파티입니다. 미카, 나기사, 세이아로 이루어진 이곳은 철저한 비밀주의 아래에 쌓인 트리니티의 수뇌부와도 같은 집단인데요. 과거 트리니티가 종합학원으로 펼쳐지기 전 세계의 주요 분파 파테르, 필리우스, 상투스의 대표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다과회를 열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즉 티파티의 멤버들은 곧 각 분파의 수장들이며 설관계없이 3명 모두가 학생회장들인 셈입니다. 다만 이처럼 3명의 지도체계를 이어나갈 경우 원활한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판단해 이들 나름의 학생회장의 대표라는 뜻의 호스트라는 직책을 만들어 임기마다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트리니티의 일반 학생들은 이 새 학생회장들을 호칭할 때 무슨 님자를 붙여 격식과 예를 갖춘다고 하는데요. 반면 회장들끼리는 서로를 무슨 양, 무슨 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 셋의 사이가 단순히 동등 서열을 넘어 기본적으로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번외로 티파티의 나기사의 경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티파티의 경우는 철저한 비밀주의 집단이라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다만 학생회장이 아닌 일반 학생의 모습으로는 의외로 자주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의실험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실험부는 면목상은 트리니티의 자치경찰이지만 실상은 티파티의 산하기관인 트리니티의 공식 무력 집단입니다. 부장 추루기, 부부장 하스미, 부원 이치카와 마시로, 코하루. 그 외 다수의 일반 부원들이 속해있죠. 여기서 부장 추르기의 경우는 흉악한 외모와 잔혹한 진압 방식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악명이 꽤 높다고 하는데 때문에 적과 아군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대개는 추르기 대신 부부장인 하스미가 현장 방문 및 전투 지휘를 도맡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정의실험부의 모티브는 1374년 100년 전쟁 초기에 결성된 잉글랜드의 가터 기사단이라고 합니다. 영국 왕실의 직속 조직이라는 점과 하스미와 마시로의 가터 벨트를 강조하는 듯한 일러스트, 코하루의 하얀 피부에 붉은 십자가 구성 등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보충수업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우미, 하나코, 아즈사, 코하루가 속해있는 이곳은 학원 비달, 풍기문란 등의 이유로 정규 교과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동아리입니다. 교양을 중시하는 트리니티이다 보니 학업이나 품행이 수준 이하인 학생들은 반강제적으로 기존부에서 퇴부되고 보충수업부에 편입되고 있는 것이죠. 기갑의 소속이었던 히유미는 페롤로 게릴라 공연에 참가한다며 시험에 불참하여 낙제하게 되었고, 무소속이었던 하나코는 대뜸 학교 수영복 차림으로 교내를 배회하다 공연 을람죄로 체포. 역시 무소속 이었던 아즈사의 경우는 학교폭력 혐의로 정의실험부에 쫓기다 탄약고를 점거하는 등의 무장난동의 죄가 더해져 체포되었으며, 정의실험부의 코하루는 순수하게 3번 연속 낙제점을 받고 강제 이적된 것입니다. 이후 선생이 보충수업부의 고문교사를 맡게 되면서 이야기가 더 진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후 메인 스토리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리니티 자경단입니다. 단장 스즈미와 부원 레이사, 그 외 다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곳은 트리니티 자치군의 순찰과 불량배 제압을 주 업무로 삼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당초 트리니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잦은 데다 자치구 부지 면적상 정의실험부만으로는 커버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다만 자경단은 트리니티 공인 무장 조직이 아니다 보니 간혹 정의실험부와 충돌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경단이 느슨한 점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들조차도 인원이 몇 명이고 또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경단이 느슨한 점조직이 된 데에는 다음의 이유가 있는데요. 본래는 스즈미 혼자 활동을 하던 것이 다였는데 그녀의 의로운 활동에 영향을 받은 레이사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녀를 따르게 되었던 것. 그러나 애초부터 기획된 단체가 아니기에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스즈미가 자경단 일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오직 정의감과 의무감 때문이라고 하며, 그녀의 섬광탄을 앞세운 과감한 일 처리를 본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트리니티의 달리는 섬광탄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번외로 자경단원들의 모티브는 주로 에녹서에 등장하는 타천사 혹은 타천 의혹을 가진 천사들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도서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장 우이와 부원 시미코 등등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트리니티의 중앙도서관과 고서관을 관리하는 동아리입니다. 여기서 중앙도서관은 키부터서 최대 규모의 도서관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소가 전부 소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트리니티 학생 외에는 원본의 열람과 반출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고서관의 경우는 말 그대로 오래된 서적을 보관하는 곳인데 찾는 학생이 없어 늘 조용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바깥 사람을 경계하는 부장 우이의 아지트가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한편 고서관의 지하에는 왠지 모르게 트리니티의 각종 금서가 잔뜩 쌓여있다고 합니다. 중앙도서관과 고서관의 모티브로는 이집트의 콥트 교회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으로 추측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방과후 디저트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시미, 아이리, 카즈사, 나치가 속한 이곳은 말 그대로 허구한 날 디저트를 찾아다니는 동아리입니다. 전원 1학년인 점에서 창설 자체는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트리니티의 음습한 정치와 엮일 구석도 전혀 없어 비교적 안전한 동아리라고 하네요. 때문인지 메인 스토리에서조차 모습을 거의 비추지 않는 건 덤이고요. 비슷한 동아리로는 개인나의 미식연구회가 있지만 같은 위치로 놓기에 많이 미안할 만큼 청순하고 귀여운 동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틀리면 총을 갈겨대는 모습은 매한가지라고 하네요. 번외로 멤버 중 카즈사는 본래 불량서클의 스케반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호기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장 미네를 중심으로 세리나, 하나에 등이 속한 이곳은 자치군의 병원에서 봉사를 하는 트리니티의 의료봉사부입니다. 일반적인 환자 케어부터 주사를 놓는 등의 전문적인 응급시술까지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한다고 하죠. 다만 기사단이라는 명칭이 다소 이질적인데 사실 구호기사단은 처음부터 동아리로서 출범한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트리니티의 수많은 분교 중 하나였던 요한 분파를 이어받아 남아있던 곳인데 구호 활동을 위해 스스로 티파티의 일각을 차지할 권리를 내려놓았고
되었다고 하네요. 구호기사단의 모티브는 예루살렘의 성 요한의 구호 영제회 통칭 구호기사단으로 당시 몰려든 환자들의 부상은 물론 식량까지도 해결했던 수준 높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던 곳입니다. 단장인 미네가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던 건 역시 구호 영제회가 십자군 전쟁 시기부터 종종 경호 및 전투 임무에 참여한 일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유스티나 성도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트리니티 종합학원이 분교로 나뉘어 있던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수도원입니다. 더불어 제1차 공회를 통해 결정된 트리니티 통합이라는 계율을 지키는 계율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기구이기도 하고요. 트리니티에 위치한 통곡의 고성당을 본거지로 활동했는데 때문에 고성당 지하 카타콤에는 그 시절의 유산이 봉인된 상태로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성도회는 이미 해산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그 뒤를 시스터우드가 잇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과거의 유산 들이 보호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특이한 점은 현재 트리니티 학생들이 영국, 미합 중국 등의 서방권 화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도회 소속 학생들은 AK-47 등의 구소련의 화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스티나 성도회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성도회가 계율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고 했지만 사실 말이 계율의 수호자지 실상은 통합의 반대 세력을 숙청했던 공포의 집단이었습니다. 또 그 뒤를 잇는 시스터우드와는 대조적으로 철저히 티파티의 수종으로서 활동했는데 이 말인즉 당시 티파티로 군림했던 파테르, 필리우스, 상토스에 의해 트리니티의 정치경찰 역할을 떠밀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어두운 과거가 고성당 지하 카타콤에 묻혀있는 상태이며 트리니티 대중들에게는 그 진실이 닿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다음은 유스티나 성도회를 잇는 시스터우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트리니티 내 여러 성당 및 유적들을 관리하는 트리니티의 파벌이자 수녀 집단입니다. 그에 걸맞게 이름도 여자 수도회, 즉 수녀회를 뜻하고 있지요. 구성원으로는 수녀 원장인 사쿠라코를 중심으로 히나타, 마리 그리고 그 외의 일반 부원들이 있겠습니다. 애초에 정치적 중립과 불간섭을 원칙으로 세워진 탓에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한 독립된 동아리인데 하물며 대성당 관리와 체풀 수업 외에 주어진 역할도 없으면서 상당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또 작중에서는 대신비용 은탄을 제조한다거나 인명 구조 및 구빈 활동 등의 행정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그로 인해 대외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밀주의의 일환으로 원장인 사쿠라코마저도 자신들이 유스티나 성도회의 계를 잇고는 있지만 그 정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진 않다고 하네요. 한편 이들의 모티브는 메시아주의 유대교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권의 소총들을 사용하는 타 동아리들과는 달리 타보르 21, 데저트 이글 등의 이스라엘 총기류를 사용하는 것도 모티브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트리니티에는 작중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동아리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숙문학부, 홍차부, 귀가부 등등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아무런 정보가 없는 관계로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비더스, 게엔나에 이어 트리니티까지 대강 쭉 살펴봤네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사정 이야기들이라 더욱 재미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은 마지막 3대 학원인 밀레니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죠. 그럼 벌봐.